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있는 대로 다 까!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안녕하십니까? 이것도 잘 발음이 안 되는군요. 안녕하십니까?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영입니다.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너무 흥행이 크게 돼서 한 30만 정도 조회수 지금 바라보고 있고, 좋아요 수만 2만에 가깝고요. 댓글도 1000개 이상 달렸는데 왜 이렇게 좋아하십니까? 이해를 못하겠네. 제가 매일 더듬고, 예? 이게 극단적이지도 않고 그냥 합리적으로 차근차근 말하는 방송을 이렇게 좋아하시면 안 돼요. 예. We go high, you stay low. 예. 그냥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방송하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그냥 극단적으로 그렇게 고성을 지르시고 싸움을 막 하시고, 그리고 저희들은 저 위에서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오늘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도독 소리가 나게 밤을 옆에서 까주실 분들이 오늘도 아주 훌륭하신 분들 나오셨습니다. 곽상원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곽상원입니다. 예, 그리고 박주훈 변호사. 네, 나오셨습니다. 박주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곽상원 변호사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게 좀 불편하시지 않으세요, 이제? 아직 소개를 안 받아봐가지고요. 예, 노무현 예. 전 대통령의 사위 뭐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게. 그 17년 동안 붙어 다니는 호칭이긴 합니다. 예. 사실은 뭐 거기 결혼하신 분들, 예. 대한민국에서 거기 실제 기혼 남성들이 그렇게 불리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도. 네. 아니 근데 후광이 저도 좀 평등권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평등권. 예. 나는 곽상원이다. 아, 그럼요. 다. 예. 예. 아니 이제 출마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상상을 진짜 했거든요. 오늘 만나 뵐 걸 생각하면서 뭐 예전에도 한번 뵀지만 예, 예. 설마 포스트에 그 쓸까? 뭐라고? 노무현의 사이에 쓸까? 근데 저는 예. 쓰면 또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상상만 하고 말았었어요. 진중권 전 교수는 그 집 사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데. 제가 그 글을 보기는 봤습니다. 봤어요? 예. 그 글을 보긴 봤는데 그 글에서 만약에 제 실명이 등장을 했으면 제가 반박을 했을 텐데 실명을 안 뺐어요. 실명이 없기 때문에 네. 제가 뭐 특별한 의견을 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쓰신 글이 그 집 사위도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였던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장인 망신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예, 이야기였죠. 얼굴에 먹칠하지 말라. 예. 제가 무턱대놓고. 예, 그 집이 제 그 처갓집이고 이라면. 예, 처갓집이고 그 집 사위가 제가 맞다면 맞다면. 제가 과연 어떤 점에서 무엇을 또 먹칠을 했는지 그러니까요. 제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진짜. 국회의원 나온 거는 무조건 먹칠인가요? 예. 정치 혐오인가? 아니 근데 뭐 예컨대 뭐 예. 그 사람 얘기도 하고 싶지도 않은데 예. 일단 꺼냈었기 때문에 예. 예컨대 뭐 김해라든지 예. 뭐 아주 좀 쉬운 곳에 그 나왔다. 장인의 어떤 그 후광으로 나왔다. 그러면 그 말이 일말의 약간의 가능성도 있는 말인데 이거는 어디에 나오죠? 어디죠? 제가 이번에 출마한 지역구는 충청북도이고요. 충청북도에서도 보은, 옥천, 영동, 괴산군 지역구입니다. 유경수 고향이네요. 예, 유경수 여사님의 고향이 충북 옥천입니다. 어쩝니까? 어쩝니까? 됩니까, 저는 여기 지금 현역 의원 누구세요? 현역 의원은 박덕흠 의원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덕흠 의원? 예, 삼선인가요, 박덕흠? 박덕흠 의원님이 재선 의원이고 이번에 와. 3선에 도전하시는 겁니다. 이야. 그분이 부동산 재벌일 텐데. 제가 그분의 그 개인적인 아주 세부적인까지는 알지 못합니다만 예. 국회의원 중에서 굉장히 부자라고 들었고 맞아요. 한 뭐 3위 안에 든다고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재산의 무슨 순서로. 땅부자로 제가 전문 건설인 무슨 협회 회장도 하고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 SOC 관련해서 건설 관련해서 지역 구민들의 어떤 니드라고 할까요? 예. 요구를 충분히 들어주실 만한, 왜냐하면 기재위에도 계셨고 맞아요. 교통위에도 계셨기 때문에
건설교통위에도 계셨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충북이 이제 네. 제가 알기로는 네. 약간 보수색이 조금 짙어요. 경북보다는 뭐 약하겠지만 TK보다는 근데 충남하고는 또 다르죠. 다르잖아. 충북이. 충남하고 완전히. 예, 그 지역 그 충청북도의 지도를 보시게 되면 충청북도의 면적의 절반쯤 됩니다. 네. 그 지역이요. 예. 그리고 그 지역의 면적이 얼마나 넓으냐면은 거의 서울의 한 4배쯤 된다고. 보녹천, 네, 네 개 군을 다 네, 합하면요. 영동. 그렇게 되고 이 그 네 개 군 오른쪽 그러니까 지도 오른쪽에 보게 되면 경상북도가 붙어 북도가 있고 있죠. 상주, 뭐, 왼쪽에 보게 되면 전라북도가 붙어 북도가 있고 있고. 북서쪽에 를 보게 되면 대전광역시가 붙어 딱 있고. 껴있네요 중간에. 예, 그렇게 껴 있는 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 전도 북한을 제외한 남한의 한 중간 딱 중앙에 있는 한 중간에. 그런 왜 지역이구나. 그 지역에 가고 싶다. 왜 글로 가요? 뭐 있습니까 고향이? 뭐 그것도 팔자죠, 뭐 다. 아니 근데 연고 네. 한번 물어봐도 됩니까? 연고 그러니까. 예. 연고 있습니까? 이게 그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연고를 따라가라는 그러한 법률의 규정은 사실은 없지요. 없죠. 국회에는 뭐 제가 국민의 대표인데요. 법률의 국민의 대표? 규정. 네, 법률의 규정은 없는 것 같고 그래도 뭔가 연관성은 하나 있어야 될 거 네. 아닙니까? 뭐 거기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황교안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님께서 최근에 종로에 출마하신다고 했는데 그 종로하고 그러면 그분이 어떤 인연이 있느냐, 어떤 연구가 있느냐. 오늘 보도를 보니까 그분이 성균관대 경기고. 성균관대학교 나왔다는 거지 맞아요. 않습니까? 경북 예전 외화동에 경기고. 있으니까. 예전 예. 경기고. 예, 그렇게 나왔다는 것이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러한 인연을 찾아가는 것이고 사실 그러한 그 명분을 만드는 것이죠. 아, 저도 그렇게 이제 그냥 굳이 따지게 되면 예. 제 본적지가 충북 영동. 그럼 됐네. 그 정도면 된 거예요. 본적이. 그 뭐 조금 더 구체적인 계기는 제 할아버지 묘소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 정도면 예. 세다. 할아버지 그렇군요. 묘소가 그곳에 있고 어. 그냥 조금 더 그냥 뭐 어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그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진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예. 대통령의 사위이고 예. 아이고 참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뭐 참 시선이 그냥 조금 자신들이 보고 싶은 방향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선입견으로 저를 보시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되게 불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생김이 그렇게 뭐 이렇게 그 고생에 찌든 얼굴은 아니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누가 그래요? 그냥 어릴 때부터 주관적인 생각. 고생이 굉장히 찌르신 얼굴인데. 고맙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예. 오히려 좋은데.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20대부터는 제가 사실상 가장 역할을 해왔고 예. 지금까지 그래왔고요. 그랬군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사법시험 공부할 때도 고시 공부할 때도 실제로 가족들 부양을 하면서 제가 고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굉장히 곤란도 많았고 이제 힘들었는데 그때 제 고시 공부 말미에 그 충청북도 괴산군에서 한약방을 하시는 예. 그 선생님께서 저를 좀 지원을 좀 해주셨어요. 장학금을 주신 거죠. 예. 연관성을 지금 하나씩 말씀하시는군요. 그러니까 한 20여 년 전에. 지역구 이름 따라서 이제 보훈을 하겠다. 그래서 보훈을 하겠다. 그래서 보훈으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괴산 사람이 약을 재줘서 보훈을 하겠다. 영동 옥천 괴산 보훈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아니, 근데 네. 박지일 변호사님은 전 그랬다 지금 다 나갈 수 있어요, 전국 다. 그런지 네. 아니 김남국 변호사랄지 같이 활동하셨던 방송도 같이 하셨던 김남국 변호사는 출마를 한다고 출마했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김용민 변호사는 유호성 씨 네. 사건으로 유명한데 그분도 출마하시고 하더라고요. 곽 변호사님도 출마하시고 곽성원 변호사님도 출마하시고 출마 안 하세요? 못 하시는? 아니요, 저는 전화가 안 왔어요? 뭐 말씀을 드리면 좀 그럴 것 같고요. 예. 꿈이 저는 영화에 한번 출연하는 게 꿈이라서 영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지금이 더 좋거든요. 저는. 제가 영화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화 봉준호처럼 영화를 기생충 같은데 한번 기생충으로 한번 출연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본인의 결정입니까? 아니면 누구가 이렇게 옆에서 자꾸 한번 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까? 실제로 정치를 할 것인지 그러니까 뭐 정치 활동은 사실 누구나 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최경영 PD님 마찬가지인 것이고 박지훈 변호사님 마찬가지인 것인데
정치적 의견은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정치적 의견을 자신의 이제 뭐 직업 혹은 자신의 본업으로 삼을 것이냐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가치관이 다르고 그 가치관을 세상에 투영시키고 싶은 욕망은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누구나 다 있죠. 예. 뭐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였고 다만 저는 그 오히려 하지 않으려고 오랜 시간 동안 버텨왔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그러한 사적인 욕망을 그런 사적인 기회를 이용하여 하려면 지금까지 제 결혼한 지가 만 17년이 넘었습니다. 17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그런 시도를 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뭐 그렇게 시도를 하지 않았죠. 전혀 하지 않았죠. 지금은 왜 합니까? 저는 제가 지금 거부를 오랫동안 해왔지만 어느 순간에는 제가 직접 돌파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뭘 돌파해야 되겠다? 주관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제 운명을 돌파해야겠고요. 예. 이 시선의 감옥에서 오랫동안 갇혀 지냈는데 제가 왜 갇혀 지내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럼 좀 쉬운데 가든 가지고 어려운데 갑니까? 근데 아니 이렇게 해서 계속 떨어지다가 또 아니 그러니까 돼야 될 거 아니고 떨어지면 계속 떨어지다가 또 대통령으로 한 방에 뭐 이런 코스를 노리시는 그거 노립니까? 근데 그 지역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을 뿐이지. 저는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것이고. 그렇죠. 저는 그 충북 이 동남 4군이라고 불리는데요. 이분들의 민도가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선택을 하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박덕흠 의원님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 만족하시고 만족하신다면 그분을 당연히 선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족하시지 못하시고 이 지역을 대표할 만한 그런 국회의원으로 새로운 사람이 필요하다면 저를 택하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자, 하나만 더. 이 경선은 지금 단수 공천인가요? 어떻게 없습니까? 그건 제가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모르세요? 마침 오늘 오후에 지금 그 중앙당 후보자 면접을 합니다. 제가. 이게 예비 후보신 거잖아요. 지금 예비 후보죠. 예비 후보도 제가 최근에 등록을 했습니다. 이게 참 뭐 다른 예비 후보들은 그 지역구에서 굉장히 좀 싫겠다, 그죠? 한 분 계십니다. 지역위원장도 있을 거고요. 지역위원장은 없는 곳입니다. 없는 곳입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만만치 않은 경쟁자를 만난 건데.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 좀 엉뚱한 질문인 것 같고 바보스러운 질문인 것 같기는 하지만 왜 민주당입니까? 가치관이 같습니까? 정치적 가치관이? 하나의 당이 모든 사람의 가치관을 포용할 수 있다는 것 사실은 그건 거짓입니다. 그렇죠. 자신의 가치관이 어느 정도 부합하느냐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곽 변호사의 가치관은 뭘까요?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그 일들이 실제로 자유한국당하고 부합하겠습니까? 너무 안 맞아 그거는. 딴 거는 몰라도. 좀 알으세요? 아니 그 느낌상 자유한국당 가면 그 뭐라 하겠습니까? 아니 뭐 왜 딕 체니 저 공화당 그 부통령 딸도 동성애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다른 조합이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저는 민주당이 그런 보수라고 생각하세요? 진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보수와 진보의 개념에 대해서 참 많은 분들이 논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가치를 지키는 것은 현상을 유지시키는 것은 현상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은 보수이고 지금의 문제를 조금 더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진보죠. 그 가치라는 거는 민주, 자유, 평화, 평등 우리가 모두 믿는 보편적인 가치. 보편적인 가치를 무엇으로 설정할 것인가 또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만 자유한국당도 민주, 평화 다 이렇게 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단어는 같은 단어를 쓰는데 말하시는 분들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쓰면서 세상을 달리 보는 것입니다. 싫어요? 자유한국당이? 왜 이런 질문도 못합니까? 아니요. 잘하셨어요. 싫으니까 그게 잘하셨어요. 훌륭한 질문이야. 싫으세요? 많이? 저는 사람을 싫어하지는 않는데 많이 좀 싫어요?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그 전신이 새누리당 측이 집권을 했을 때 저한테 어떤 일을 했나요? 이거는 솔직한 그러니까 거네요. 그분들이 저를 싫어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그
칼의 연대기라고 SBS 스페셜 최근에 저는 최근에 본 SBS 예. 뭐 다큐멘터리 포함 모든 프로그램 중에 가장 수작 같아요. 보셨어요, 이상하게 많이 혹시? 만들어서 제가 네. 아쉽게도 못 못 봤습니다. 보셨어요? 아주 제가 아는 박사원 변호사를 위해서 네. 좀 정리 요약을 한번 해주시죠. 칼의 연대기. 예. 오늘 어려운 주제를 칼이라는 거는 뭐 검찰. 검찰을 말하는 먹는 카레는 아니었죠. 네, 아닙니다. 예, 예. 칼입니다. 칼. 검. 예. 이제 검의 검찰의 연대기를 예. 좀 얘기한 건데 뭐 주된 내용은 지금 검찰의 어떤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검찰의 이제껏 역사를 조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아마 저희 와이프랑 같이 봤어요. 와이프는 예, 예. 1도 관심이 없습니다. 아. 조국 장관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예, 예. 잘생긴 사람이 고생하시네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전혀 모르는데 그거를 많이 이해를 하더라고요. 검찰이 저랬냐. 검찰이 똑같은 사건을 갖고 어떨 때는 이렇게 판단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판단하고 그게 주된 내용 같아요. 예, 뭐 예. 5.18도 마찬가지고요. 전두환하고 노태우한테 뭐 무혐의 내렸다가 얼마 안 있다가 다시 사형까지 갈 정도로 기소를 해버리고 또 BBK 사건도 그 전에 선거 직전에는 뭐 무혐의를 했다가 다음 10년 지나서 다시 뭐 기소를 하는 상황 이런 것들을 아마 좀 아주 심도 있게 달아준 것 같아서 한번 좀 다들 좀 봤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저도 꼭 한번 보겠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얘기가 조금 나와요. 예. 그럴 수밖에 없었던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죠. 마음이 아파요. 이게 이 역사적으로 보면 전두환 쿠데타에 관해서 95년에 검찰이 불기소하고 기소유예를 해버렸는데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어 제가 기억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쿠데타로 안 가죠 또. 정권 창출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예. 검찰은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표현해요. 예. 정권 창출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랬는데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화를 버럭 내시니까 뭐라 카나 이 새끼들. 마차카라사리 마차카. 이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기소를 하게 된단 말이죠. 예. 사형까지 받잖아요. 그다음에 예. 이제 2007년에 대선 2주 전에 네. 이명박 전 대통령에 관해서 무혐의 처분. 검찰 간부가 나와요. 텔레비에 나와서 9년치 회계장부를 모두 조사했다. 근데 이명박 후보는 다스의 소유주가 결코 아니다. 네. 다 조사해봤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는 증거가 거예요. 없습니다. 2018년에 기소를 하잖아요. 똑같은 예, 예. 검찰이 다시 기소를 하죠. 이게 뭐 노무현 전 대통령 마찬가지고 정현주 전 KBS 사장 마찬가지고. 미네르바라고 알려진 그 사람도 예, 이게 예. 무죄 그게 무슨 범죄입니까, 사실은?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명박 정부 때는 언론 탄압할 때 검찰의 칼을 휘두르고 그리고 이명박 후보에 관해서는 그때 당시에 대선 후보에 관해서는 예. 보호를 해주고 예. 95년도에도 전두환 쿠데타 세력에 관해서 보호를 해주고 권력에서 뭐라고 하니까 그때 마지못해 수사해서 기소하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예. 언제든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뭐 살릴 수도 있고 이게 그렇습니다. 정의라는 거예요. 그냥 질문을 아마 제대로 던진 것 같아요. 검찰이 근데 정의가 있냐. 사실 안 무서우세요?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인이 되고 검증을 또 받을 겁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에 나왔지만 권력의 개다. 이게 검사가 한 말이에요. 검찰은 권력의 개였다. 근데 지금 늑대가 돼 있다. 스스로 권력화돼서 뜯어 먹고 싶을 때 먹는다는 거지. 권력의 개는 뭐 독재 정권 때는 약간 권위주의 정부 때는 개가 됐다가 뭐 이건 그렇죠. 제가 한 말 아닙니다. 그것도 거기에서. SBS에서 한 거예요. 저는 SBS. 상관 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네.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민주 정권이 들었으면 그 주인의 목을 문다는 거예요. 이게 늑대가 될 통계적으로 수도 있고요. 법무부 장관이 검사 출신이었던 때는 한 번도 마찰을 안 해. 잘 예, 지내다가 그게 강금실, 예. 박상기, 예. 조국, 지금 추미애 예. 이럴 때만 검찰하고 대립된다. 검찰 제 출신이- 얘기가 아니에요. 검찰 출신이 SBS. 아닐 때만 또 대립을 해. 예. 이런 경우를 개인적으로도 좀 안 당해보신 적이 무서워요.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지금도 변호사업을 하고 있는 현직 변호사이고 벌써 이제 17년째 학제로 접어드는데요. 제가 좀 그 팔자가 조금 센 사람인지 그냥 변호사업을 수행하면서 조사 많이 받으셨죠. 제가 저희 처갓집을 대신해서 고소인도 해보고 예. 고발인도 해보고 재판에 증인도 나가보고 참고인 조사도 받아보고 피의자 참고인 조사도 받아보고 저희
제 아내의 변호인도 해보고요. 예. 그런데 뭐 그 변호사 그 형사소송법에 나온 것들은 다 해본 것 같습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참 답답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것이 한편으로는 저한테 주어진 역할이었던 것이죠. 역할이었던 것이고, 제 처가집 관련해가지고 처음 시작한 것은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첫 수사, 그러니까 직접적인 타겟으로 보이는 첫 수사는 예전에 대통령 기록물 사건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을 몰래 빼갔다라는 청와대에서 그렇게 이제 공표를 하고 시작을 한 수사인데 그때 제가 변호사로서 그 실제 작업을 좀 했습니다. 어떤 작업을? 그 서류 작업. 변호인 역할을.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을 봉화로 가져가서 어떤 나중에 추후에라도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그거를 잘 정리를 해보고 싶다. 그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각이셨던 것 같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그때 이제 국가기록원에서 이제 그 기록물을 협조를 안 해줬기 때문에 못 가져갔죠. 일단 벌어진 일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기록물법 위반이 되려면 실제적으로는 기록물을 완전히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고 그거를 들고 갔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국가기록원에는 넘기고 일부의 자료를 복사했다는 것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때 당시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의견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기소가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좀 장기간으로 수사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형님 사건이라고 하는 그림 넘어가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수사한 것 같아요. 뭐 저도 군 검찰에 제가 좀 있어가지고 찍어서 하는 수사. 저희도 참 반성을 좀 해야 되는데 뭐 옛날 일이니까요. 저도 한 20년 전 정도 된 것 같은데 사람을 보고 수사를 하는 겁니다. 사건을 봐야 되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그 변호사를 해보니 그게 맞는 걸 아는데 검찰에 있을 때는 몰랐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의 구속이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저 사람이 사실은 우리 검찰청법이나 모든 원리는 조사를 하다가 검사도 공익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아니면 무혐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피고인한테 피의자한테 유리한 증거가 있으면 그걸 제출할 의무가 있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실제 운영은 저 사람이 타겟이면 저 사람이 구속될 때까지 뭐라도 갖고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수사를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당했다고 생각이 들고 조국 전 장관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아직까지 진행 단계지만 그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루어졌던 모든 많은 특수수사들은 아닌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을 대상으로 한 수사이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바꿔야 되고 또 하다가 아니라면 무혐의로 할 수 있는 게 그런 용기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카리 영대에게 그 얘기도 나옵니다. 어쨌든 저쨌든 기소만 해놓으면 진급을 하거든요. 나중에. 그렇죠. 기소를 못하면 무능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정현주 전 사장이 그 인터뷰를 직접 한 내용이 그거예요. 검찰이 책임을 지지 않고 검찰은 도대체 뭐냐. 사건이 끝나고 나면 관련해서 그렇게 기소를 해서 본인도 다 무죄가 나왔고 다른 사건들도 다 무죄가 나왔는데 이 정작 검사들은 다 승진했다. 다 승진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제가 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잔인성을 이제 보는 것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 타인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맞잖아요. 본인들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하겠죠. 이제 승진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사람들 말에 따르면 법을 잘 아시는 분들 말에 따르면 뭐 미필적 고의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거악을 척결한다고 얘기를 하죠. 거악을. 명분은 그렇게 있고 속마음으로는 뭐 승진하면 좋고. 그걸 알죠. 이거를 본인이 하다 보면 수사를 해보면 알아요. 없다는 거 알고. 그런 것도 있어요. 분명히 증거가 있을 것 같은데 못 찾아낸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도 그거는 형사법 원칙상 그런 무죄가 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그런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 나는 저 사람을 구속시키면 내가 나중에 검사 인생에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쁜 길로 가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그 변호사 업무를 하시면서도 박상원이라는 그 이름 석자 때문에 이게 검찰 사건이나 검사들과 관련해서 부딪혀야 되면 오히려 소송 의뢰인이 다칠 것 같다. 나 때문에.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막 피한 경우도 있습니까? 저한테 일단 제가 주어진 사건들은 제가 외면하지는 않는데요. 일단 사안을 정리를 하다 보면
그 일정한 시각이 들어가는 사건들이 좀 있어요. 일정한 시각. 예. 시각 들어간 사건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명백하거나 증거가 100% 있거나 그런 것은 쉽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판단이 그러니까 법률적 판단이 들어가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거기다 뭐 언론 자유다. 우리 가령 방송사 파업했는데 방송사 파업을 한 이유가 노동자들이 언론 자유를 위해서 했다. 언론 자유가 노동권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거 판단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예. 해석과 판단이 들어가는 분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주의를 합니다. 제가 혹시라도 위임장에 제 이름이 들어가서 혹시라도 다른 결론이 나올까 봐 그 사건 실체와는 정반대의 결론이 나올까 봐 제가 일종 피해 의식일 수도 있지만 저는 불필요한 피해 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제 나름대로 충분한 근거가 있고 그 의뢰인들의 처지를 몽땅 아는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이게 우리가 의뢰인들의 피해가 비밀 유지 의무가 있어서 어떤 사건에서 검찰의 어떤 압박이나 이런 거를 느꼈다는 말? 압박을 하지는 않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A, B, C 세 개의 증거가 모여야 기소를 할 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예. C 증거는 안 보면 기소는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답만 딱 찾아놓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 피고인의 대리인이 피의자 대리인이 곽상원이다. 그 피의자의 대리인이 우병우다. 예.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네. 그럼 ABC해야 되는데 예. 우병우일 때는 무혐의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곽상원이면 어이씨 무조건 유죄인데 이거는 저도 느끼는 겁니다. 예. 저희같이 힘없는 죄가 없어도 정관도 아니고 저 아무 뭐 시다 뭐 그냥 약한 변호사 예. 입장에서는 예. 들어가봤자 안 되는 거고 예. 우리 카레 영대기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관 출신들이 그 검사 출신들이 가서 수임을 하고 또 그걸 보고 판단하기 나름인 거거든요. 이 정도면 증거가 좀 부족하네. 그리고 증거를 내가 캐치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그러면 무혐의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뭐 다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니고 SBS입니다.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SBS에서 보도한 거예요. 예. 홍만표, 우병우, 최교일 뭐 이런 사람들. 근데 실제로 저를 찾아온 의뢰인들이 예. 그렇게 물어보신 경우 많습니다. 혹시 변호사님께서 이 사건 맡게 되면은 거기 판사님들이 싫어하지 않겠냐, 검사님들이 싫어하지 않겠냐. 근데 왜 찾아와? 찾아와. 저 왜 찾아와. 그러니까 아니 돈 벌기는 쉽지 않으셨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뭐 저 같이 예. 일하는 직원들은 다 아는 이야기인데 예. 제가 한 2배 정도 일을 해줘야 됩니다. 그 정도로 성실히 아깝다. 해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고. 네, 그래도 거의 뭐 최대한 열심히 합니다. 해왔습니다. 그건 뭐 사실이고요. 그 관련해서 무슨 사건을 맡았는데 예. 내 자신을 확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다. 이게 내 가치관이 좀 들어간 사건이다. 그래서 이 사건을 수임했다. 뭐 이런 사건들이 있을까요? 그런 사건들은 사실 없고 그냥 이것도 너무 아니, 솔직하시네. 예. 아니, 그게 이제 제가 그거는 이게 질문이 잘못된 게 우리 변호사들이 오랜 습관이기 때문에 그걸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기다립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많은 사건 중에 이것저것 뭐 다양한 사건들을 다 맡을 수밖에 없지만 변호사 저는 돈만 주면요 브라질어도 공부해가 브라질 것도 다 공부해서 합니다. 그렇죠. 이런 말하면 또 이상한 사람인가? 돈이 저 돈 얘기 그렇지만 아니 근데 이제 그렇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여쭤보는 거는 애정이 있는 사건. 딱 맞아 떨어지는. 애정 있는 사건 무엇보다 애정 있는 사건은 제가 지금 그 6년 동안 진행해 온 예. 거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한 누진제 전기요금 소송입니다. 그거는 뭐 제가 가장 애착을 가지고 있고 유명한 사건이에요. 예, 6년 동안 그 많은 어려움을 헤쳐 왔고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말씀해 주시죠. 예? 무슨 내용이죠? 혹시 모르세요? 몰라요, 전. 예. 보도가 많이 되긴 그러시구나. 했는데. 이게 지금은 조금 개편이 됐습니다. 예. 제가 2012년부터 연구를 시작해가지고 2014년에 첫 소송을 시작을 합니다. 그 첫 소송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이 전기 요금이 그 가정용, 산업용, 일반용 등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고요. 예. 가정용 전기 요금에는 누진제 요금이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누진제 요금이란 건 뭐냐면은 전기 사용 구간을 나누고 그 사용 구간에 따라서 전기 요금을 할증, 제 표현으로는 폭증시키는 체제입니다. 팍팍 뛰어버린다. 예, 팍 뛰게 하는 체제죠. 그래서 저는 그러한 누진 전기요금 체계가 전기 사용자인 국민들에게 매우 불리하고 불공정하다라는 이유로 소송을 처음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그 제가 2014년 여름에 첫 소송을 제기를 하고 이 한국전력공사와 정부가 2015년 여름부터 전기요금을 낮춰주기 시작해요. 2015년, 16년에는 여름에만 전기요금을 2차례 거기 낮춰주고 했었죠. 2017년 1월부터는 전기요금 체계를 좀 개편해가지고 과거의 6단계 전기요금 체계를 3단계 요금 체계로 바꾸면서 지금까지 박상 변호사랑 관련이 있었군요. 그게 그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소송을 제기한 다음에 현재까지 대략 한 4조 1,500억 가량 예, 전기요금이 인하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그만큼 수입료가 뭐 이렇게 누진해서 어떻게 돌아오는 건? 제가 그 제 표현은 공익소송 쪽이니까. 예. 이 누진제 전기요금 소송을 하느라고 제 삶은 누진적으로 피폐해졌죠. 그렇군요. 그리고 저는 말씀하십시오. 그 소송은 제가 국회의원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소송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는 개인적인 삶이지만 그 소송은 국민 전체의 삶에 그렇죠. 지금 관여되어 있는 것이고 전 참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으로서 이게 삶의 기본 조건이 흔들리게 되면 그렇죠. 국가가 사실은 유지가 안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한 상태가 장기간 되게 되면 사람들이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본 것은 뭐냐면은 이 전기요금, 에너지요금 중에 가장 핵심적인 에너지는 최종적인 형태가 전기입니다. 그렇죠. 전기 없는 세상은 사실은 불가능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 전기요금을 용도별로 분리해뒀다는 것은 뭐냐면은 산업역군은 국가의 이익이 되는 것이니까 더 쓰라고 하는 것이고 집에서 쓰는 것은 허투루 쓰는 것이고 쓸모없는 것이니까 아껴 쓰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장치가 누진요금이에요. 그렇죠. 기본적인 철학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정희 시대 이제 산업화 시대에 그때 만들어진 거죠. 그랬던 거죠. 72년도에 들어온 것이고 전국 단위로 누진요금 체계를 한 나라가 통째로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맞아요. 우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 북한이 같은 체제일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거는 전혀 잘 없으니까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체제가 있는 데다가 이러한 요금 체계가 벌써 한 40년 이상 유지가 되어 온 것입니다. 40년 이상 사람이 잘못된 교육을 받다 보면 그 체제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저는 그거를 깨고 싶었던 것이고 그래야 삶의 기본 조건이 공정해지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이건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본인 사건 나오니까 말씀 많아지시네. 그러니까 우리 곽상원 변호사님은 저런 것밖에 못해요. 본인이 국회의원 되는 것보다 이 소송 이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소송은 실제로는 과거의 부정이나 불합리, 불공정을 법원의 판결로서 해결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실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지금도 사실 전기사업법만 제대로 개정하게 되면 장래 미래의 불공정은 시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참 안타깝지만 뭐 죄송한 얘기를 노무현 사이잖아요. 어떤 민감한 사건을 맡기지도 않을 뿐더러 맡을 수도 없습니다. 변호사지만. 민생 사건 위주로. 정말 한전 사건 하고 있다 하면 누가 관심 있겠어요. 사실은. 죄송한 얘기지만. 예컨대 2012년부터 했으면 이명박, 박근혜 때부터 했을 거라고요. 예컨대 뭐 민주당 인사 사건들을 만약 맡았다 그러면 아마도 세무조사 들어오고 난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알게 모르게 글로 갔는데 한전으로 아무도 관심 없는 쪽으로 그게 지금 대박이 났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지지난해부터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앞으로 더 바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제 경제적 형편은 뭐 진짜 누진적으로 피폐졌지만
실제로 그 소송에서 최종적인 판결은 지금 예.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고 네. 그 과정 6년의 과정 동안 이미 이긴 거나 마찬가지죠. 예. 국민들의 혜택은 준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저는 유명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맞아. 거기 제 그 소송을 하지 않았으면 혹시 그렇게 정기요금이 개편됐을까? 그 단적인 예로 제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 2014년인데 2013년까지 매년 여름에 어떤 일이냐면 전기를 아껴 씁시다.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 블랙아웃에 주의하여 거기 전기를 아낍시다. 공익 광고 맨날 나왔어요. 네, 매년 나오고. 나왔는데 2014년부터 지금까지는 안 합니다. 이게 지금 저 국회의원 되시는 거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계속 말씀하세요. 아니 근데 이걸로 해가지고 부각을 시킬 수는 있죠. 그래요? 이런 일을 했다. 아니 근데 제가 보기에 이게 너무 좀 약간 어눌하지 않으세요? 네. 이제 좀 그죠? 어눌한 편입니다. 그죠? 이게 국회의원 되시기 어떻게 뭐 박덕흠 의원에 비해서는 어눌합니다. 그분 말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저 박신 변호사님이 나가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아니 근데 저는 변호사로서 되게 예. 존경을 하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아이고. 자, 내 몸을 다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건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을 한 거고 또 나름 인정받고. 아니 근데 국회의원이 음. 뭐 또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아닙니다. 예. 돌아가신 장인어른이랑 비교 워낙 유창하셨기 때문에. 말 참 뭐 잘하시죠. 비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영광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그 본인의 어눌함을 어떤 진실됨으로 극복해야 될 것 같은데 국회의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언어도 좀 써야 되고 그렇죠. 안할 그러면서도 것 이제 같아요. 사람들에게 자신을 어필해야 되는 그런 직업인데 이게 가능하시겠습니까? 너무 순하시고 그런 것 저도 같아요. 항상 느꼈지만 좋은 말만 하실 것 같아요. 욕 한 번 못 하시지 않습니까? 뭐 욕 아니 욕이라고 거의 해가지고 뭐 거의- 욕이 아니고 예. 강한 예. 언어들 있잖아요. 그냥 안 쓰실 것 같아요. 가능하면 상갑니다. 상가. 그런 예. 스타일로 예, 제가 예. 알고 이게 있어요. 충청도의 어떤 양반기질하고 좀 통할 수도 있겠습니다. 충청북도에. 뭐 그런 측면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냥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저는 가능하면 타인들을 예. 그 평가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 기전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을 어떤 단어로 가둬둔다는 것은 제가 그 사람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제일 많이 하는 게 언론이잖아요. 프레임 그렇더라고요. 프레임 짜는 그렇죠. 거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에 굉장히 불만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 카레 연대기에도 사실 검찰 이야기, 언론 그렇죠. 이야기 나오고 두 가지 얘기 검은 얘기예요. 그다음에 사실 나오자마자 그 언론이 만들어 놓은 조가 있어요. 사람을 예. 딱 가두어 놓는.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그게 일종의 프레임인데 그 단어가 장인 찬스예요. 장인 찬스. 예. 물론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있더라고. 근데 제가 저 그렇게 가볍게 사는 사람 아닙니다. 첫째. 그리고 장인 찬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인 찬스를 무엇을 썼는지 일단 아니 잘 근데 모르겠고. 이렇게 나오면 저 같으면 그러면 제가 장인을 버리란 말입니까? 이렇게 빨리 탁 치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실제로 아, 죽겠다. 아니, 정말. 너무 착하세요. 답답하다. 너무 착하세요. 그러면 제가 와이프랑 장인을 버리란 말입니까? 고민 여러분 뭐 이런 식으로 좀 뭐. 아니 제가 사랑해서 어떤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노무현이었다. 나보다 어떻게 하는 어떡하란 말이야? 말입니까? 이렇게. 아니 제가 거기 예. 아니 실제로 아, 답답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예. 한번 술자리에서 그럼 제가 이혼할까요? 그러니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혼한다고 없어지겠느냐. 그래서 아니 그냥 이게 지금 저 문희상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아들 찬스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지역구잖아요. 지역구를 물려받는 거기 때문에 비판의 소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세습 근데 이게 예. 지역구도 전혀 엉뚱한 충청북도 아무 상관없어요 거기는. 네. 거기가 그렇게 민주당의 텃밭으로 보이지도 않고 경쟁 상대도 이길지도 모르는 상당히 중진 의원인데. 냉정히 봤을 질 가능성이 높은. 죄송합니다. 냉정히 보면. 그게 이제 뭐 그게 장인 찬스인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거기
제가 찬스를 활용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거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저는 지금 아이가 셋인데요. 예. 예, 그 딸 둘에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큰 딸아이가 제가 이제 그 이번에 선거 나가게 되었다. 나가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매우 놀라면서 반대했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반대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실제로 그러한 가족 관계 때문에 찬스의 요소가 있었다면 제 딸아이는 박수를 쳤겠죠. 반대를 왜 했겠습니까? 제 아내가 걱정을 합니다. 왜 걱정을 했겠습니까? 찬스가 있었다면 박수를 쳤겠죠. 정반대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지난 그 삶의 시간 동안, 그러니까 물론 결혼 전의 삶도 있고 결혼 이후의 삶도 있습니다. 결혼 이후의 삶은 제가 어쩔 수 없이 그 장인어르신께서 대통령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직업은 아니지만 처갓집에 폐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직업적인 사명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퇴임하시고 나시면 저는 해방될 줄 알았는데 그 이명박 대통령께서 저를 예쁘게 봐주시더라고요. 예, 예쁘게 봐주셨고 제 표현으로는 살갗에 생채기가 날 정도로 저는 다 경험을 했습니다. 제 표현이다, 표현. 그 세부적인 일까지 다. 자, 그것이 찬스라고 하게 되면 뭐 그것 좋습니다. 저는 주어지는 것을 그 회피하는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는 또 제가 또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해받는 것은 또 참 싫어요. 그건 뭐 그냥 인간의 기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 것이 찬스라고 말씀하시면 뭐 그것은 제 훈장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제가 그 노무현 대통령을 따르던 그 정치인들처럼 제가 그 노무현 대통령의 이름을 단 한 번이라도 판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과묵하고 어눌하고 이런 분이 이제 국회에 가서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이른바 동물국회입니다. 거기가 검찰이 뭐 늑대라고 하는데 거기는 뭐 하이에나 늑대 뭐 다양한 동물들이 있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 사실 늑대입니다. 늑대입니까? 네, 늑대인데 저도 늑대 지금 하신 말씀 실제로 늑대를 모욕하는 것이죠. 그렇죠. 늑대처럼 헌신적인 동물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제적으로. 좌우간 그러면 다른 뭐 동물로 비유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컨대 제가 이제 이 반대당입니다. 각상원 의원 존경한다는 붙여요. 존경하지 않으면서 존경하는 각상원 의원 말을 뭐 그따로 하십니까? 제가 그때마다 장인이 그러고 장인이 있다고 그렇게 꼭 편하게 먹으면 됩니까? 너무 얼굴이 빨개졌어.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이렇게 막말을 하잖아요. 상대 의원이 그렇게 막말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그냥 그 맨 얼굴을 까는 분이죠, 그냥. 그래도 아니 근데 시스템이 국회의원 일개 개인이 가서 어떤 일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거는 이제 박주민 변호사, 박주민 의원도 많이 이야기를 했었고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제 표창원 의원도 야, 나 그만할래. 안 할란다. 이철희 의원도 안 할란다. 나 안 할란다. 나 너무 힘들다. 못 하겠다. 이게 이제 해보니까 그 시스템에서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더라. 라는 그런 의견인데 들어가서 뭔가 확실하게 나 이것만은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굉장히 좀 전투적이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온화한 설득도 있고요. 강요적 협박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하나의 방법만 통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느끼면서 그냥 뭐 이거는 제 개인적 생각 이낙연 총리 느낌도 좀 많이 납니다. 약간 말투라든지 엄청 근데 그분은 일을 많이 시키신다며요. 아니 아래 사람들 굉장히 힘들다던데 일을 너무 많이 시켜서 워커홀릭 고생한답니다. 그래서 나간다 했을 때 너무 좋아했다는 분들도 있다고 하던데. 아니 동아일보 때부터 쭉 그랬대요. 그래서 너무 워커홀릭이라는 거는 뭐 유명해요. 그래도 아까 하신 말씀 조금 더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그
노무현 대통령께 퇴임하신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이 계셨고 그다음 박근혜 대통령이 계셨습니다. 예. 제가 그 시기를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건 대단합니다. 어째 살았습니까? 만약에 제가 국내에서 살아남았다. 예, 예. 변호사업을 하면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제가 그분들이 원하는 잘못을 했다면 그러니까 저는 이미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그거 하나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실제로. 네, 9년간 뭐 블랙 리스트에 올릴 필요도 없고 네. 그 존재 자체가 블랙 리스트니까. 예. 예전에 이재정 의원님이 한번 그 국회에서 발언하신 적이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께 제 보고서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제가 일단 그 시기를 견딘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겉으로 어떤 그런 느낌은 저는 이낙연 총리 같은 온화한 말투인데 강인함이 있는 것 같고 예. 또 그 속을 보면 그 말씀이잖아요. 9년을 내가 겪은 사람이다. 예. 그러니까 비웃는 거다 지금. 우리 얘기를 보고. 한번 뭐 믿어달라 뭐 믿어달라 이런 거잖아요. 이야기신 것도 같고. 예. 근데 저는 자꾸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니까 기자 입장에서는 약간 좀 답답한 건 있어요. 아, 예, 죄송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뭐가 궁금하신가요? 내가 어떤 일을 정말 하고 싶다. 검찰에게도 당했고 언론에게도 당했고 그래서 노무현 정부가 막 흔들렸었고 많이 힘들었죠.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런 예. 상황이고. 근데 가장 시급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국회에서 어떤 일을 나는 하고 싶어서 당신들에게 표를 구걸한다. 나한테 제발 표를 다오. 그러면 나는 국회에서 어떤 일을 하겠다. 그럼 구체적인 일을 말씀을 좀 해주시라는 거죠. 네. 저도 참 어릴 때부터 정치 프로도 많이 봤고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참 많이 봤습니다. 실제 투표도 해봤고요. 제가 선거의 그 피선 같은 이렇게 거기 당선되고자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만. 그렇죠. 그런데 그 수많은 공약들을 봤는데 무엇이 지켜졌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공약이. 빌공짜라 그러잖아요. 예. 저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저는 가능하면 말하고 싶습니다. 진짜로. 예.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래서 그럼 뭐 할 수 일단- 있을까? 저희가 너무 집요하나요?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예.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저는 예. 진짜 거기 지금까지 해왔던 예. 전기요금 소송에 이어서 예. 전기사업법을 개정해서 예. 향후에는 이 국민들의 작은 주머니를 터는 일은 좀 막아야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러한 시각으로 보게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죠. 이게 작은 것부터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나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것 하나 추가하면 안 됩니까? 뭐 이건 제 개인적인 네. 거니까. 참고로 들으세요. 문재인 아유, 정권 재창출 뭐 이런 거 하면 안 됩니까? 죄송합니다. 문재인 정권 아니고 민주당 정권 재창출 이런 것들도 좀 큰 어떤 그림으로 너무 좀 크나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실의 힘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힘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지역구에 가서는 뭐라고 하실 거예요? 지역구에 특화된 뭔가 그렇죠. 또 있어야 되지 않? 좀 나이 드신 분들 많잖아요. 예, 네. 그 지역은 보니까 네. 그 농촌 지역입니다. 다 농촌 지역 거의. 예. 농촌 지역이고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입니다. 예.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사실은 간단합니다. 사람이 오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지금 21세기고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과밀화되어 있죠. 예. 도로가 과밀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모이는 것입니다. 인구가 없는 지역은 사람들이 오갈 수 있도록 도로, 철도부터 정비를 해줘야 됩니다. 예. 실제로 그 지역은 쭉 보니까 도로가 건설이 되다가 말기도 하고 그런 지역들이 너무나 많은 지역이에요. 도로만 충분히 정비가 되고 철도만 제대로 다녀도 인구가 살아날 것이고 산업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좀 조언이나 제가 감히 조언할 건 네. 아닌데 저는 뭐 이런 좀 역발상으로 그냥 장인어른 좀 더 파시면 안 되나 싶기도 해요. 절대 안 파실 것 같아요. 네, 좀 지금 팔아서 보니까. 그냥 예. 미안해요. 제가 저라면 팔 것 같아요. 너무 진지한 것 같아. 국회의원이라는 직위가 인생 목표는 아니시죠? 아니겠죠. 제가 제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직업은 사람의 꿈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직업은 사람의 꿈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얘기다. 그럼 일이 사람의 꿈이 되어야 됩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면요?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어떤 그 직위는 아니지만 어떤 프로젝트 뭘 하는 거. 뭐 하는 거 그게 꿈이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뭐 사람의 꿈들은 사실은 다 달라요. 예. 현실적인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돈 버는 게 꿈일 수가 있고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그 권력을 가지는 것이 꿈일 수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인기가 많은 것이 꿈인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가정 내에 소박한 삶이 꿈이신 분도 있습니다. 예. 저는 지금까지 그 꿈을 이루었느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저는 인생의 실패자죠. 그러니까 제 꿈을 사실 이뤄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 거창하다. 그러니까 제 아내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정말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 제가 물어보니까 욕심이 없는 상태를 가장 오래 유지하려는 그런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뭔 소리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욕심 없는 상태로 쭉 그건 실제 저를 잘 본 것이고요. 잘 본 것이고. 와, 옆에 계신 분이니까 가장 잘 맞겠죠. 보셨겠죠. 예. 그 현실적 욕심은 제가 그냥 제 가족들이 큰 곤란을 겪지 않고 제 가장으로서 잘 가장 역할을 하는 것이 제 그냥 소박한 꿈 중에 하나고 그것은 가장으로서의 꿈이고요. 예. 사회인으로서의 꿈은 사회적으로 제가 역할을 하고 싶은 꿈이 좀 있습니다. 예. 그것이 조금 확대된 꿈도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지금도 사실 부족한 인격입니다만 조금 더 가다듬었으면 좋겠다는 것도 좀 있고요.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은 욕망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제 개인적인 꿈입니다. 하지만 현실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현실적인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현실적인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제 삶 자체가 위협받는 것입니다. 유권자들이 잘 알아서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떨어진다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래, 떨어지면 만약에 떨어진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치를 계속 하실 겁니까? 아니면은 떨어졌네. 다시 본업으로 이렇게 하실 겁니까? 세상에 2달 정치 인생하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2달 정치 인생하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이미 돌아갈 다리는 불태웠다. 시작을 한 것입니다. 시작을 했다. 변호사 이제 안 해도 됩니까? 안 하고 싶습니다. 이야. 또 덧붙일 출사표네요. 예, 출사표네. 갈 길이 없네요. 돼야죠 그러면. 예. 국회의원 하고 뭐 또 다른 것도 욕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도지사. 충북 도지사. 그냥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제가 너무 또 짓궂게 질문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나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예, 충북 보은의 보은, 괴산, 보은, 옥천, 영동, 괴산군입니다. 4개. 예, 그쪽에 출마하시려는 민주당 예비 후보. 예.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 예, 제가 좀 당명에 약합니다. 예, 곽상원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예, 박주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최경련 이슈 오도독 단단한 껍질에 쌓여 있는 궁금한 이슈 들고 끼고 까고 씹고 물고 뜯을 태도를 겸비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시청 고맙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